여기 보면 z equals 14 있거든요. 이게 뭐냐면 이것도 제임스 웹으로 찍은 거예요. 근데 z equals 14이면 엄청 멀리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z가 뭔지 좀 배워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론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이제 여러분이 뭐 천문학 전공을 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거의 지금 2시간 강의 중에 1시간 정도는 기본 지식에 대한 거는 말씀을 중간중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요. 왜 하다가 똥딴지 같이 이 얘기를 하지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. G가 14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 보면 막 뭐가 이렇게 발견되거든요. 이건 뭐냐면 중력 렌즈라고 그래가지고 별 얘기 다 한, 그래서 그라비테이셔널 렌즈인 그래요. 여러분 볼록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 얼굴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잖아요. 그죠? 그다음에 이제 가장자리는 이렇게 왜 찌그러져서 이렇게 줄처럼 보이기도 하죠. 맞죠? 네, 그런 거울 통해서 보면 똑같아요. 이 우주의 공간도 그런 쪽으로 휘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빅뱅 강의를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뭐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7주 강의를 들으실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. 이 공간이 휩니다. 근데 공간이 시공이 휘기 때문에 빛이 오다가 그 굴절이 되는 거예요. 공간이 휘어 있기 때문에 모처럼 마침 볼록 렌즈를 통과한 것처럼. 그래서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내 저기예요. 예, 이게 제 눈입니다. 눈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있는 뭐 요 은하를 뭐 예를 들어서 요 은하를 보고 싶다. 근데 그 은하하고 나하고 사이에 큰 별이나 뭐 은하가 있어요. 그러면 그것 때문에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거든요. 그럼 별빛이 오다가 그것 때문에 찌그러지는 거예요. 근데 그 찌그러지서 보이는 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줄 같은 게 보이죠? 이게 다 그 중력 렌즈 현상이에요. 네, 이런 거 다. 그래서 이게 중력 렌즈 현상인데 이게 이제 뭐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좋은 거는 이 중력 렌즈 현상을 위해서 원래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는 게 막 수백 배, 수천 배가 확대해서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가끔 그 렌즈의 정확한 지점에 딱 뭐가 걸리잖아요. 그러면 엄청 잘 보이는 경우가 이제 뭐 있다 그래요.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. 근데 문제는 G가 14다. 이거 아주 큰 문제인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왜 큰 문제인지 지금부터 Z가 뭔지 뭐 전격 Z 작전 이런 거 아닙니다. 네? 하여튼 그 Z가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. 마징가 Z 뭐 이런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보면 이 Z 파라미터라는 건 뭔가 Z가 뭔가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뭔지 아세요? 알파 센토리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한 뭐 평균 뭐 4점 왜냐면 별이 하나가 아니에요. 여러 개서 평균 뭐 4.2465 광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. 이 거리 어떻게 재는지 아세요?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시죠. 나 이거 배웠다. 나 이래봬도 천문학 전공이야. 안 계시네요? 그래서 어떻게 재냐면 이렇게 됩니다. 패럴렉스 앵글 그래요. 패럴렉스 앵글. 연주 시차라고 그러죠. 맞아. 예. 연주 시차 우리말로. 그래서 뭐냐면 왜 여러분이 이렇게 손가락 들어보세요. 손가락. 그래가지고 자기 얼굴에서 한 10cm 떨어져 봐가지고 왼쪽으로 보고 오른쪽 눈 감아서 보고 보면 손가락이 이동을 하잖아요. 그죠? 근데 먼 벽 쪽에 있는 거는 가만히 있고 내 손가락이 이동을 해요. 맞죠? 오른쪽을 눈으로 보고 왼쪽으로 보면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. 그럼 왜냐면 이제 여기 태양이고요. 보이죠? 태양. 지구가 이쪽에 있을 때 여기 있는 위성으로 좌표를 봐요. 그 다음에 지구가 반대쪽 6개월 뒤에 가서 위성을 보면 저 백그라운드에 있는 별에 비해서 그 내가 지금 보려는 별들이 이만큼 바뀌어 있죠. 그러면 뭘 잴 수 있어요? 각도를 잴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배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. 쉽죠? 제가 농담하면 싫다고 와이프가 질색을 하는데 쉽죠도 싫어하네요.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뭐 시리우스가 뭐 8.6광년 떨어져 있다고 그러네요. 뭐 이런 거. 이런 몇 광년 떨어져 있는 별들 몇 광년인지 어떻게 10.6광년이 어떻게 하니? 이거 연주 시차를 재는 거니까 얄짤없죠?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, 이거는. 그죠? 아니에요, 맞아요. 아니면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. 맞으면. 감사합니다. 이거 해주시네요. 이게 뭐 이렇게 그 남자들 상대로 강의하면 절대 안 하거든요. 하라고 해도. 반항하는데 자매님들은 이런 걸 잘해 주셔서 좋습니다. 이 강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냐면 안드로메다거든요. 안드로메다
그 성운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. 이게 이제 우리하로부터 25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. 그러니까 빛이 여기서부터,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안드로메다 은하를 망원경으로 보잖아요. 250만 년 전 모습을 보는 거예요. 250만 년 전 모습. 근데 혹시 이제 성경대로 난 6일 창조를 믿고 뭐 지구는 6천 년이고 이런 걸 믿는 분들은 아니 무슨 250만 년이다 이렇게 막 지금 물음표를 속으로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상조과학에서 우주론이 있어요.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제가 그래도 4~5시간은 이렇게 연결해서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어렵기도 하고, 그래서 이제 그 커브에서 못했는데, 혹시 커브에서 뭐 한번 마음 먹고 수련회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제가 뭐 요청을 하시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. 근데 거기에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그 부분은 그냥 건너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냥 오늘은 그냥 빅뱅의 관점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 거리와 시간의 관계의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. 그래서 250만 광년이란 건 이제 250만 년 전 모습을 보는 건데, 문제는 아까 뭐 연주시차로 한다며, 예? 여기 지구가 여기 있다가 여기太陽이 있고 지구가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에 갔다가, 그러면 이 각도 가지고 재는 건데 250만 광년이면 얼마나 멀겠어요? 생각해 보세요. 너무 멀어서 안 돼요, 그게. 그죠? 너무 멀어서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어떡하죠? 이 250만 광년 뭐 이런 건 뭘로 재요? 혹시 아시는 분? 네, 연주 시차를 모르시는데 이것까지 아실 리가 없겠죠. 혹시 뭐 폭식을 아세요? 네, 제 강의를 들었던 저기 제 저기 보스님 혹시 아시나요? 그렇게 강의를 듣고도 모른다 그러네요. 그렇습니다. 옛날에 듣고 뭐 안다 그러더니 세피드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별이에요, 별. 왜냐하면 이제 이 여기 보면은 이런 먼 데 있는 은하들에 있는 별들은 거의 못 보는데, 그래도 이제 거기서 이제 좀 특출난 별, 너무 멀지 않은 은하에 있는 별들은 이제 그 밝기는 알 수가 있어요. 뭐 자세히 관찰을 못해도. 그래서 거기 만일 안드로메다에 이 세피드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특이한 별인데,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. 이렇게 뭔가 이게 뭐냐면 광도거든요. 광도가 이렇게 변해요. 광도가 변하는데 이 광도의 변화와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주기잖아요. 주기가 있고 광도의 변화와 또 그 별의 그 프리퀀시가 있거든요. 얼마나 이제 뭐 이제 밝아졌다가 이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이런 게 있는데, 그거하고 광도하고 비례를 해요. 그걸 이용하면 그걸 이용하면 이 세피드 베리어블의 어떤 특성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. 그 특성을 알면 멀리 있는 거하고 가까이 있는 거하고 뭔가가 다르겠죠. 예를 들어서 뭐 주기가 다르다. 그러면 그게 이제 광도가 다른 거. 그러니까 두 개 같아요. 그러면 광도가 같은 거거든요. 예를 들어 쉽게 말하는 겁니다. 광도가 같은데 그러니까 주기가 같은데 하나는 잘 보이고 하나는 못 보여요. 뭐예요? 하나는 가까이 있고 하나는 멀리 있는 거예요. 왜?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우리가 이제 왜 차불빛이 멀리 있고 하면은 이게 새들라이트 조그맣게 보이고 가까운 데 있으면 크게 보이는 것처럼,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이 거리를 잴 수 있어요. 근데 왜 정확하다고 그러냐면 요거하고 아까 연주시차 가까운 데 있는 거, 그 연주시차하고 이제 같이 겹쳐서 보정을 해주니까 이거는 이게 다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보면 루미너시티하고 피리어드 오브 베리어빌러리 이렇게 해서 이 변하는 주기하고 그 밝기가 어떻게 바뀌는가, 이게 바뀌는가, 이거 상관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거리를 잴 수 있는 거예요. 뭐 하여튼 알아들으셨으면 땡큐고 못 알아들으셨으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걸로 이런 뭐 마젤란 성운까지의 거리,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 이런 걸 잴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. 아까 뭐 엄청 멀다 그랬죠. 은하가 안드로메다는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안드로메다예요.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에 가장 가까이 있는 큰 은하가 메이저 은하, 그게 이제 안드로메다거든요. 제일 가까이 있는 거. 근데 안드로메다가 제일 가까운 있는 게 250만 광년. 그러니까 먼 거는 막 수억 광년, 수십억 광년, 수백억 광년. 그러면 너무 멀어서 거기는 이제 세피드 베리어블을 볼 수가 없죠. 그러면 어떻게 하죠? 그건 또 어떻게 돼요? 혹시 아시는 분?
뭐 3단계니까 알 수가 없죠. 그죠? 첫 단계도 몰랐으니까 두 단계, 섯 단계. 혹시 제 강의를 들었던 제 보스님 아시나요? 아, 또 모른다 그러. 그래서 모른다 그럽니다. 그래서 보스도 모르니까 여러분이 이제 모르시는 건 당연하죠.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초신성을 이용합니다. 이건 또 뭔 소리요? 초신성이 뭐냐면 그래서 뭐 이렇게 타입이 쫙 있는데 이제 제가 생략할게요. 그래서 이 타입 1A란 걸 혹시 궁금한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고요. 각각 그 이제 이렇게 거기서 거기서 그 초신성에서 오는 빛을 이제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하면 거기에 어떤 라인이 있어요. 거기에 뭐가 있다, 무슨 원소가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여기는 하이드로진 스펙트라가 있고 타입 1에는 하이드로전이 없는데 여기는 실리콘이 있고 여기는 실리콘이 없고 여기는 뭐 힐륨이 없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나눠둔 겁니다. 그래서 그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이게 무슨 타입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.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타입 1이에요. 네, 타입 1. 타입 1.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. 잘 보세요. 아, 먼저 한국말로 바꿔야 되는구나. 죄송합니다. 타입 1A가 뭐냐면 하나는 백색 외성인데 가까운데 엄청 큰 거성, 아주 거대한 그 적색 거성이 있으면 근데 이 백색 외성이 훨씬 더 무거워요. 너무 무거워가지고 적색 거성을 빨아들여 먹는 거예요. 이렇게 빨아들여서. 그러다가 그럼 백색 외성이 점점 무거워지잖아요. 네.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? 그러면 이 백색 외성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.4배가 됐을 때 이제 연속적인 그 핵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터지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상 그 정확하게 1.4배가 되어야지만 터져요. 다시 말하면 밝기가 항상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럼 밝기가 항상 일정하면 이것도 그 거리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죠? 예를 들어서 먼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촛불이 있는데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얼마나 밝으냐를 보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광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여러분 뭐 혹시 이과 나오셨으면 고등학교 때 뭐 대학까지 안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왜 이제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. 광도가. 네, 우리 문과를 나온 제 아내도 끄덕끄덕 그랬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잘 보세요. 위에 그림 보면 4월 4일에 요 은하를 봤거든요. 은하만 하나 있어요. 그런데 4월 28일 날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뭐야? 별이 하나가 터졌는데 별이 수천억 개가 모여 있는 그 은하의 밝기하고 맞먹어. 와, 수백만 개도 아니고 수천만 개도 아니고 수억도 아니고 수천억이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게 은하예요. 근데 별 하나가 터졌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. 그다음에 밑에 그림 보면 1995년 이게 은하입니다. 그러다가 2002년에 뭐가 빨간 게 하나 있죠. 초신성이 터진 거예요. 이런 게 있습니다.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이거를 이제 스탠다드 캔들이라고 그러거든요. 이제 스탠다드 캔들. 표준 촛불 그러겠죠, 한국말은.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이제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아는 게 대략 뭐 막 수억 광년, 수십억 광년 되는 데까지 이제 아나 봐요. 제가 이게 단위가 뭐였는지 내 기억이 안 나네. 네, 하여튼 이 패럴렉스로 보고 여기하고 이거가 겹치죠. 세피드로 보고 또 여기 겹치죠. 슈퍼노바로 보고. 문제는 보다 더 멀어. 정말 수백억 광년 됐어요. 수백억 광년 안 되는구나. 130. 수십억 광년. 막 100억 광년 됐어요, 정말. 초기은하. 그러면 이제 너무 작아서 아마 슈퍼노바가 터져도 그거 아주 정확하게 보기 이제 힘든가 봐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색 편의를 보는 거예요. 근데 이 적색 편의하고 아까 전격 제트 작전에 나온 Z 값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여태까지 이거 한 겁니다, 제가. 근데 이제 요렇게 제가 단계적으로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하시니까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. 네, 이해가 지금까지 되셨나요? 조금씩 기절을 하기 시작하시고 계시네요. 괜찮습니다. 네, 제가 뭐 또 설명드릴게요.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적색편이란 게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큰 별이 있어요. 우리가 별빛을 보는 거예요. 이게 이제 관측 장비예요. 관측 장비를 별빛을 오른쪽에 아래
왼쪽에는 별빛. 근데 이게 이제 쭉 오다가 이제 이런 가스를 통과하잖아요. 그럼 가스로 오면서 이제 업소옵션이 일어나요.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가 쫙 주어지니까 이 포톤이 흡수되면은 전자가 이제 점프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때 그 흡수한 거에 대한 이렇게 피크가 쭉 오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. 예, 그런 거 생기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. 그게 잠시만요. 기억 안 갈까? 네. 이거는 이제 뭐 에미션 스펙트럼인데 뭐 대충 이거 하이드로전 이렇게 생기고 아이런, 뭐 나이트로전 전부 다 다르죠.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지문이에요. 원소의 지문.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긴가를 보면 아 이게 뭐네?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 태양에 뭐 이게 수소가 몇 프로, 뭐 헬륨이 몇 프로, 뭐 이런 얘기 뭐 가끔 들으신 적 있잖아요. 요거를 가지고 요거에 이제 이거에 얼만큼 이게 강하게 오나. 그런데 여기가 하이드로진만큼이네, 여기만큼이네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런 거거든요. 근데 인제 이거를 여러분이 실험실에서 보면 요렇게 보여요. 예를 들어서 이게 인제 뭐 하이드로진이라고 쳐요. 업소르션 맞네. 하이드로진 업소르션 라인인데 멀리 있는 은하를 봤더니 똑같은 하이드로진의 업소르션 라인이 있는데 이 붉은 쪽으로 치우쳐지니까 파장이 늘어난 거예요. 이게 왜냐하면은 이 다플러 이펙트라고 그래 갖고 도플러 효과. 네. 라고 그러는데 인제 이 저기 멀리 있는 그 은하가 이 지구를 향해서 오잖아요. 그러면은 파장이 이렇게 컴프레스가 돼 가지고 블루 시프트가 일어나요. 그거를 청색편이라고 그래요.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뭐 우주 공간이 늘어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 말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그죠? 우주 공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. 늘어나면 파장이 이제 오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적색 편이가 일어나요. 그런 그 적색 편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관측을 하면 이렇게 관측이 되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인제 아는 겁니다. 자, 그다음에 그럼 G란 무엇인가를 인제 지금부터 또 알아야 되나요? 그래서 그 전에 그래서 요 적색 편의를 이용해서 인제 이분이 뭐 여기 아인슈타인 있고 여기 르마트럴 있고 인제 여기 프리드만,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허블인데요. 이분이 인제 뭘 발견했냐면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 y축은 적색 편이고 x축은 뭐 거리예요. 이 거리를 아마 세피드 변광도로 잰 것 같아요. 근데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, 요분이 발견하기 전에 죄송합니다. 이 빅뱅 이론 맨 처음에 이제 강의하는 거를 한 1 시간 얘기할 거를 지금 1분 만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말이 꼬이고 있어요. 그래서 인제 이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인제 이게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풀어 가지고 이 방정식을 만들었거든요. 근데 그 방정식에 의하면 우주의 공간 자체가 늘어나야 돼요. 그래서 인제 그때 인제 이걸 가지고 아인슈타인한테 가서 우주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거로 밝혀졌어."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딱 보면서 "예 그런 게 어딨냐. 야." 그래 가지고 인제 힘으로,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아이고 반대로 가네요. 예.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제 이 허블이 망원경으로 인제 은하들을 관측하다가 은하들이 다 멀어져 나간다는 걸 발견한 거죠. 은하들이 멀어져 가네? 그러면 이 프리드만이 말했던 그 공간이 팽창하는 거하고 이게 일치를 하니까 이제 우주 팽창의 발견 하고 그때부터 인제 시작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인제 제 강의를 하면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요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. 하여튼 요게 인제 그 G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. 그래서 G가 뭔지 이거 제가 수식을 안 넣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 간단하잖아요. 이게 보면 이렇게 뭐냐면 람다 O 마이너스 람다 R 나누기 람다 R이에요, 한마디로. 그러니까 이 람다 O 마이너스 람다 R 나누기 람다 R 요거거든요. 요게 G예요, 한마디로. G. 그래서 인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요거거든요. 이게 인제 이걸 코스몰로지컬 레시프트,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릅니다. 자, 그래서 인제 이 문제를 풀어 보면 문제까지 푸시네요, 여러분. 문제를 풀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. 요거 인제 요걸 이용하시는 거예요. 제가 공식도 드렸어요. 빛. 죄송합니다. 역시. 예, 빛. 보라색 빛이 이제 저기 있는 은하가 있는데 은하에서 원래 보라색 빛이 나온다고 쳐요. 그래서 보라색 빛이 파장이 뭐 400 나노미터예요. 떠나 가지고 지구를 도달했는데 인제 우주가 공간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구에 도달했을 때쯤에 800 나노미터가 됐어요. 그러면 이 은하의 G 값은 얼만가?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. 보세요. 자, 해 보십시오. 요거에 집어넣으면 됩니다. 그래서 G는 observed가 뭐예요? observed가
800 나노미터죠. 우리가 지금 보는 건 800 나노미터 뺄게요. 그 다음에 람다 레스트 처음에 시작했을 때 400이에요. divide by 400 뭐예요? 빨리 말해보세요. 손가락으로 1, 네, 1입니다. 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은하까지의 거리는이거든요. 그래서 아이고 제가 이거를 이거 그냥 이걸 볼게요. 여기를 보면 그래서 자, 그 1인데요. 이게 왜 은하까지 거리가 이러냐는 이제 설명을 안 할게요. 이게 하여튼 뭐 그 우주가 늘어나는 레이트 이런 거 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. 이게 뭐냐면 G가 1이면 은하가 우리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은 77억 광년 떨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. 네. 근데 G가 보면 여기 쫙 늘어나 가지고 10이에요. 그러면 132억 광년 떨어진 거예요. G가 10이면. 근데 우주의 나이가 지금 138억이라고 그러잖아요. 13.8 빌리언 year. 138억 광년. 근데 G가 10이면은 132억 광년 떨어진 거거든요. 한 몇억 광년 차이, 6억 광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죠.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G가 10이면요. 저 멀리 있으니까 빅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주의 아주 초기 빅뱅이라는 게 시작된 다음에 한 6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아주 젊은 은하인 거죠. 그런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이 G가 10이 뭔지, 왜 젊은지, 왜 뭔지를 이해하셨다면 동그라미를 해주세요. 한 사람만, 두 사람, 세 사람. 어머님은 주저주저 하다가 네모 아니에요, 그건? 잘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. 그죠? 네. 혹시 지금 카메라를 안 켜고 계신 분들도 거기 보면 리액션이 있거든요. 리액션 버튼 누르시면 뭐 이렇게 덤스업도 있고 뭐 있어요. 그래서 그걸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지금 따라오시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. 안 누르시면 그냥 누워서 딴 거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. 그래도 괜찮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걸 왜 넣었죠 제가? 이것도 Z라서 넣었군요. 예, 이건 뭐냐면 이제 SDSS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제 아파치 텔레스콥이라고 이제 그 뉴멕시코주에 이 로버트로 이제 그 망원경인데 로봇이에요. 그래서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. 지가 알아서 쫙 스캔을 하면서 적색 편의만 측정하는 거예요. 은하의 적색 편의. 그래서 Z 값을 측정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은하를 수백만 개를 측정한 게 데이터가 벌써 이게 언제 시작했죠? 2008년에 시작했나 그래요. 그러니까 벌써 뭐 15년 됐죠. 15년 동안 뭐였습니까? 그러니까 그게 요걸 하려면 플러그 플레이트란 걸 써요. 플러그 플레이트. 이게 뭐냐면 하여튼 이건 뭐 쉽게 말하면 이 뭐 메달 같은 데다가 은하에 자기가 보고 싶은 은하 맵을 한 다음에 거기를 구멍을 똥똥 뚫은 거예요. 그래서 거기만 보려고. 안 그러면 너무 볼 게 많으니까 이게 정신없으니까 몇 군데만 보려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기 연구원들이 이걸 다 수작업을 해서 이렇게 꽁꽁 틀어둬요. 그래서 정확하게 뚫은 데다 집어넣지 않고 A1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A5에 집어넣으면 이제 자 연구 망치는 겁니다. 이거 쉽지 않겠죠? 뭐 이런 겁니다. 근데 이제 요 비슷한 걸 제가 해서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게 이제 플러그 플레이트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제임스 웨도 그게 같은 연구를 해야 돼요. 이 이제 적색 편의를 가지고 보는 똑같은 그런 게 제가 관련된 걸 했다고 그랬잖아요.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라운드 베이스 텔레스콥에는 이러한 플러그 플레이트를 쓰면 돼요. 그래서 플레이트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겠죠. 지도가 여러 가지가 있듯이. 그죠? 수백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우주에서 이거를 갖다 끼고 이거 끝났어. 그다음 측정해서 떼고 다른 걸 껴줄 사람이 없네. 어떡하죠?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음 어떻게 하시겠어요? 저 멀리 우주에 있어서 뭐 우주선을 보낼 수도 없고 우주 비행사를 보낼 수도 없고 너무 멀리 있어서 어떡하죠? 이거를 여러 개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측정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. 지금 이 상태로는. 여러 가지 측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디바이스를 개발을 했는데 마이크로 디바이스를 굉장히 작은 그 거울들을 만들어서 거울들이 다 각각 컨트롤러블리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. 거울들이 다 각각. 그래서 그 거울이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함으로써 이제 이 여러 군데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를 컴퓨터로 다 프로그램 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한 그런 거거든요. 그거를 이제 멀티 오브젝트 스펙트로스코피라고 그래요. 이런 거 하는데 제가 이제 좀 관여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미러 어레이 이건 뭐 거기에 이거 좀 책임자한테 제가 받은 건데 제가 이거를
뭐 지난 얘기니까 뭐 그 10년 전에는 이거 막 보여주면 아마 안 되는 건데 지금 뭐 다시 난 거니까. 그래서 뭐 이런 거. 그래서 여기 이제 테크니션들이 이것도 이제 클린룸에서 이런 거 조립하고서 사진 찍은 거고요. 이제 거기 있는 거를 또 요 니얼스펙에 다 집어넣어요. 예, 제가 아까 또 몇 번 얘기 드렸죠. 여기 니얼스펙이라고 Near Infrared Spectrograph. 그래서 거기 있는 것도 다 인바이러먼트 또 이거 각각 인스트루먼을 다 측정을 이제 측정이란 게 뭐냐면 테스트를 해야 돼요. 바이브레이션 줘가지고 이게 뭐 안 부서지나, 자외선 줘가지고 괜찮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온도를 막 바꿔가면서 괜찮나 이런 거 다 측정 테스팅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 장비에다 넣고 해서 이제 텔레스콥 안에 이제 이런 게 쫙 들어갑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. 자, 여기 이제 이만큼 갤럭시가 있는데 여기만 보고 싶은 거예요. 여기만 보는데 이제 뭘 봐요? 적색 편의를 보죠.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? 이렇게 빛이 오다가 여러분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게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로 바뀌잖아요. 그죠? 그겁니다. 그건데 이제 거기 이 바뀐 이 빛이 가스를 통과하면은 거기에 이제 업소울전이 일어나 가지고 이런 그 업소울전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. 이런 거에. 그거 얘기한 겁니다. 그죠? 우리 문과인 안 해도 지금 끄떡떡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다 끄떡떡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제임스 웹은 이제 됐고요. 돌아가서 아까 그 SDSS거든요. 아까 이제 SDSS. 슬론 디지로 스카이슬입니다.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. 근데 이제 이거는 사진 찍으려고 내놓은 거고 실제로는 낮에는 돔 안에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레일로 해가지고 쫙 들어갑니다. 자동으로. 마징가 제트가 이렇게 막 그 저기 땅 밑에서 나오잖아요. 그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들어갑니다. 그러다가 밤이면 딱 꺼내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딱 스캔하는 거예요. 네. 연구원 하나만 이제 당직 쓰고 나머지는 이제 자러 가고. 네. 그렇죠?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거. 그래서 이 하늘에 거의 뭐 3분의 1을 스캔을 했을 거예요.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는. 근데 이상한 여긴 뭐죠? 여기? 왜 이렇게 팔자걸음처럼 뭐 개도 아니고 말이에요. 왜 팔자걸음을 이렇게 측정을 했을까요? 혹시 아시는 분? 모르겠으면 도리도리. 모르세요? 아, 여기는 우리 은하 때문에 가린 부분을 이렇게 빼고 우리 은하가 없는 부분을 봐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고.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런 거는 이제 은하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데고 나중에 끝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보이지도 않는 점들 있죠. 보이지는 않는 점.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은하예요.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지름이 10만 광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근데 어떤 은하는 500만 광년, 우리 은하의 50배 큰 그런 은하도 있어요. 그런 은하들이 여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점들이에요. 근데 이게 실제로 다 적색 편의로 다 관측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에요. 이게 수억 광년 이상에 해당하는 스케일인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쭉 있고 데이터들이 이게 이제 2001년, 5년, 10년 그다음에 아이고 가렸네요 제가 이게 2015년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네.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이제 퀘이서라고 여러분 그냥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이 퀘이서 그룹이고요. 근데 어쨌든 이걸 그냥 보면 이게 Z 넘버가 드디어 나옵니다. 제가 이 Z를 지금 여러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지금 벌써 꽤 했죠. 레시피 Z. 그렇죠?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? 엄청 말린 것까지 봤다 그랬죠. 근데 Z가 어느 정도예요? 2.5네. 2.5면 어디 있죠? 여기가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3이 어디예요? 110억 광년. 그래서 상당히 먼 게, 그죠? 110억 광년까지 있는 은하들을 이렇게 스캔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Z입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조금 이것만 하고 쉬겠습니다. 자, 문제는 뭐냐면 9시니까 지금 제임스 웹으로 봤더니 Z가 14인데 은하들이 보인다는 거예요. 근데 14는 어디예요? 이거보다 더한 거거든요. 이 10이 뭐냐면 131억 8천만 광년 떨어진 거잖아요. Z가 14면 한 132억 년 떨어진 거예요. 132억 광년. 132억 광년이면 보세요. 우주의 나이 138이라고 그러잖아요. 138 빼기 132는 얼마예요? 6억 광년. 뭐냐면 이 빅뱅의 그 프레임워크 하에서 우주가 생겨난 지 6억 광년 됐을 때 모습을 우리가 은하를 보는 거예요.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.